그럼 원래는 여기 무량소는 이제 누가 최초로 여기를 세우신 분? 이게 무양서원이거든요. 네. 무양서원인데 그 무진의 볕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진이 광주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광주는 빛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볕이에요. 무진의 볕. 이게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무양서원은 1927년에 세워졌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원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때 이제 교육기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선 후기에 대원군 때 서원의 철폐령이 다 내려져 가지고 전국에 있었던 한 860여 개의 서원 중에서 전국에 46개만 남겨놓고 다 철폐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굳이 여기에 1927년 일제강점기 때 왜 서원이 세워졌을까?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서원은 탐진 최씨 문중에서 세웠어요. 그럼 탐진 최씨 문중에서 일제강점기 때 별로 그 쓰지 않는 교육기관으로서 별로 의미가 없는 서원을 왜 세웠을까? 그거는 그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우리 조선을 이제 식민지화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이 자기들 나라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에 있는 모든 문화재들을 전부 조사를 했겠죠. 조사를 했는데 조선 금속 총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책이냐면은 조선에 있는 문화재 중에서 이렇게 돌이라든가 뭐 금속 활자라든가 이런 데에 관계되어지는 이런 문화재들 이것들만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그 기록을 해놨는데 그 책의 이름이 조선 금속 총람이에요. 근데 그 책에 그 탐진 최씨의 시조였던 최사전이라는 분의 그 묘지석이 동경대학교 도서관에 있다는 기록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탐진 최씨 문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21년에 그게 이제 그 발견돼 가지고 탐진 최씨 문중하고 그때 전라남도하고 이걸 반환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반환을 받았단 말이에요. 다행히 반환을 받아서 탐진 최씨 문중에서는 이걸 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어디다 보관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여기에 이제 그 무양 서원을 만들었어요. 이게 서원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보관을 했다가 여기서 보관하는 것도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국립광주박물관에 기증을 해서 거기에 지금 보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보통 서원 그러면 두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첫 번째 기능은 교육 기능, 두 번째 기능은 제한 기능. 근데 여기는 그 교육 기능은 여기에서 했던 게 아니라 일제강점기니까 굳이 서원에서 할 이유는 없었겠죠. 그래서 탐진 최씨 문중에서는 이 무양서원을 지으면서 무양서원에서 해야 될 교육 기능을 무양중학교를 세웠어요. 무양중학교를 세웠고 그 무양중학교가 비하중학교로 바뀌었고 현재는 비하고등학교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현재 이제 여기 숭덕사에서 무양사 무양사에서 지금 재향을 올리고 있어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제 봄에는 그 사세오이단. 그러니까 그 이 밖에 담 밖에 사세오이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사전에 부모님 또 뭐 아들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도 5분의 이제 재향을 올리고 있고 또 가을에는 여기 5분이 현재 입회가 모셔져 있거든요. 그분들의 재향을 올리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무양서원을 보면은 그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서원의 모습하고는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보통 서원 같은 데는 이런 원통 기둥을 안 써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 이 원통 기둥을 쓸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었지 않습니까? 왕궁, 그다음에 사찰, 병영시설 이런 곳에서만 이 원통형 기둥을 쓸 수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서원인데 원통형 기둥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추정하기를 여기 무양선을 지을 때는 어떤 폐사지에 이 기둥이라든가 건물 이 가져다가 여기다 다시 세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것도 보아서 저쪽에 그 보면은 이렇게 주춧돌 같은 것이 네. 연꽃무늬라든가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아마도 사찰에서 폐사지에서 이런 기둥들을 가져다가 여기다 다시 무양소원을 짓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여기가 이제 무량소원하고 얼봉소원하고가 이제 볼 때는 쭉 같은 동네에 있었다고 그렇게. 얼봉소원은 저기 보온병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보면 앞에 산이 얼봉산이에요. 네. 그 얼봉산에 거기에 이제 얼봉소원이 있었어요. 저 산이 얼봉산. 그러죠. 예. 그 앞에 있는 마을이 얼봉마을이었고. 그러다 이제 원래 얼봉소원은 고봉 기대승 선생님이 태어났던 나감이 있었던 거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옮겨왔거든요. 이쪽으로 얼봉산으로 옮겨왔다가 지금 현재 이제 임곡으로 옮겨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여기에 있었던 그 얼봉산에 있었던 얼봉서원의 그 주춧돌이 여기 얼봉 초등학교, 예, 이게 얼봉 초등학교에 옮겨져 있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내가 알기로는 여기가 더 부잣집이고 저기가 더 가난한 집이다. 옛날 누구한테인가 또 그런 말도 더 들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1927년에 해졌다 하면은 저기는 상당히 더 빠른데 손 철편이 생겨갖고 철폐가 됐는데 여기는 한참 후에 생겼는데. 그러죠. 이제 그게 탐진 최씨 문중에서 세울 때 오직 그러니까 이제 탐진 최씨 문중에서는 그 최사전이란 자기 이제 그 시조. 이분이 이제 원래 고려 임종 때 어이였거든요.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어이를 하셨던 분들인데 이제 그런 얘기는 제가 이제 들은 것 같아요. 그 우리 탐진 최씨의 탐진 최씨가 이제 그 어이로서 훌륭한 일을 하셨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전해져 왔었겠죠. 그랬는데 정작 그분의 묘지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발견되지가 않았는데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이 묘지석을 이제 보관을 해야 되니까 그때야 세운 거예요. 이렇게 어떤 그런 서원의 원래의 기둥보다는 그 최사전의 묘지석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제 이곳에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 무양이라고 했을까?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도 생각을 해봤고 제 생각이에요. 또 어떤 분들도 그런 말씀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927년이면 일제 강점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가 진짜 해방을 맞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희망이 점점 사라져갈 때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탐진 최씨 중에서 이곳에 무양소원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이곳에 어떤 위로를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위로가 되고 싶지 않았을까. 그래서 따뜻한 볕이 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들었고 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현재 5분을 이제 제약을 올리고 있는데 최사전 시조니까. 그다음에 소남 최윤덕 그분이 이쪽으로 기항을 오셨대요. 그러니까 고려 말대에 이제 그 벼슬을 하셨던 분인데 이제 고려가 망하면서 이제 조선이 그걸 이제 건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선에서는 건국의 명분을 삼기 위해서 이제 고려에서 그 벼슬을 하고 계셨던 분들을 많이 모시잖아요. 등용시키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두 왕조를 섬길 수 없다 해가지고 고려 말때 이제 많은 분들이 죽음을 택하기도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둥동 뭐 700분 70인들도 이제 그 벼슬이 그 해유가 싫어서 그 산골로 들어가서 사시다 나중에 돌아가셨다 막 이런 이야기도 전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 소남 최윤덕 이분도 조선에서 이제 많이 그 뭐랄까요 해유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 설득을 했겠죠. 그랬는데 이제 그걸 거절을 하셨던가 봐요. 근데 한 번 거절했다고 기왕 보내진 않았겠죠. 여러 번 이제 거절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시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전해져요. 그분이 여기 사시면서 자기 자녀들에게는 그런 가르침을 줬다고 그래요. 너희들은 그 토지를 많이 갖지 말아라. 이렇게 부자로 살지 말라는 거였겠죠. 네. 그리고 또 공부를 많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벼슬을 하지 말라는 거였겠죠. 예. 근데 이제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사셨지만은 그런 가르침을 자녀분들에게 주셨지만은 참 이 자녀분들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면서 살기가 참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소남 최윤덕 그분을 이제 여기서 모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남 최부. 네. 금남 최부는 나주꾼이잖아요. 네. 호가 금남인데 처가가 해남이에요. 그래서 나주 금하고 해남 남에서 금남이거든요. 호가. 그래서 네.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 때는 남자가 결혼을 하면은 처가에 가서 이제 자녀들을 양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남에 가서 많이 사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금남 최부라는 이제 저기를 갖고 계시는데 그분이 유명한 거는 표해록을 쓰셨잖아요. 표해록 중국에서 3대 기행문 중에 하나로 들어간 표해록을 쓰셨던 분인데 물론 그때 이제 표해록을 쓰셨던 분들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상인이 중국으로 다니면서 상인의 눈에 비친 그런 중국의 어떤 모습들 막 이런 저기들은 많이 있는데 정통적인 관료의 눈으로 본 중국의 모습들 이것을 기록한 책은 이 금남 최부의 표해록이 최초라고 그래요. 이건 성종 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어떤 계기로 이게 쓰게 됐냐면은 아마 선생님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 금남 최부가 제주도에 이제 벼슬을 제주도로 발령을 받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금남 최부가 맡았던 이제 그 역할이 육지에서 죄를 짓고 그 제주도로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을 이제 수색을 해가지고 추적해가지고 이제 다시 육지로 보내는 그런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나주에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음을 듣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조선시대 때 선비들은 그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가장 큰 덕목이었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까 선비 이게 벼슬을 하시는 분인데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그 조그만 배 하나를 빌려서 배 탔지요. 이제 네. 금남 최부의 일행 몇 명 하고 그다음 거기에는 이제 상인들도 탔을 것이고 아니면 일반인들도 타고 했을 건데 43명이 탔어요. 근데 제주도에서 이제 출발하고 한 20여 분 지나서 바로 풍랑을 맞았다고 그래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돌아오지 못하고 이제 그 표류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43명이 탔으면 큰 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나하고 관계된 사람만 탄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탔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뜻하지 않게 풍랑을 만나서 이제 그 뭐랄까요 죽음의 일보 직전까지 갔으면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린 경우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마 그 배 안에서 굉장히 분란이 많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돌아올 때까지 무사히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고 돌아올 수 있었던 데에는 아마도 금남 최부의 힘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금남 최부는 관료잖아요. 많이 배웠던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다독이면서 어떻게 그 힘을 안심시키면서 힘을 모아가지고 이 무사하게 이 표류를 이겨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가면서
또 그 해적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다 뺏겨 버리고 또 해적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그 뭐랄까요? 네. 조선에서 온 관료라고 이제 이렇게 그 자기를 나타내라고 옆에서 회의도 했지만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금방 탄로가 나기 때문에 사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남을 속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선비 정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어려움을 헤치고 어느 육지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거기가 이제 영파부였던 거죠. 그런데 도착을 해보니까 해적도 이겼는데 이 표로 하는 것도 이기고 도착을 해봤는데 내려보니까 이제 중국인들이죠. 중국인들이 생각하니까 또 이 사람들이 왜구라고 이제 오해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뭐랄까 가만두지 않고 이업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또 옆에서 이제 그때까지도 이제 이 금남체부는 상복을 입었어요. 나는 상중이니까. 그랬을 때 이제 그 저기가 그 일본 이제 그 중국인들이 이제 그 위협을 하니까 옆에서 관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뭐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상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설득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입장으로서 본다면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통하는 게 있잖아요. 진심은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있는 곳까지 무사히 도착을 하죠.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해서 보니까 황제가 만나서 보니까 저기 하잖아요. 이제 이제 학식이 있으니까 홍무관 교류고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도 문학에 대해서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도움을 받고 돌아올 때까지 6개월이란 시간 이 43명이 온전하게 돌아오죠. 돌아와서 그때가 성종 때였어요. 이제 임금에게 보고를 했겠죠. 그래서 성종이 그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라 해가지고 남겨진 책이 이제 표해례국이에요. 정통 관료의 눈으로 본 중국의 역사, 문화, 또 성리학, 또 그들의 농어, 그들의 생활상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기록했던 책이 표해례국이에요. 그러면 정확히 이제 우리 최부가 홍문관이라는 그 직책을 갖고 있는 것은 기록이 나와 있어요. 네, 홍무관 교리였어요. 홍무관 교리도 있었고 그때 이제 제주도에 가서 그 배설했던 그 직책을 제가 잠깐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이제 깜빡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 이제 왜 그 이제 이 금남 최부의 어떤 그 선비 정신을 우리가 본다면은 하나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 지지당 소음이라는 분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분이 굉장히 청백리한 청백리하고 그냥 그 선비로 우리가 이제 후세들이 이렇게 존경하고 있는 분인데 지지당 소음 선생이 그분하고 이 저 금남 최부하고의 어떤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네. 그 이야기가 인터넷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두 분이 같이 그 홍문관 교리로 같이 있었을 때 이제 원래 이제 저 뭐냐 금남 최부는 나주 사람이고 지지당 송음 선생은 영광. 네. 그때 당시는 영광이고 지금은 장성 3개예요. 네. 거기 이제 고향이란 말이에요. 이게 두 분이 같이 근무하다가 어느 날은 같이 휴가를 받아서 고향에 같이 내려와 있었어요. 금남 최부 선생은 나주에 와 계셨고 지지당 송음 선생은 영광에 가 계셨고 근데 어느 날 지지당 송음 선생이 이제 나주에 와 있다는 이제 그 최부 선생을 만나고 싶었던가 봐요. 보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찾아가요. 네. 이제 찾아갈 때 어떻게 이동을 했겠어요? 되게 말을 하려고 했는지 말을 왜냐면 관과에 있는 말을 쓸 수가 없다 해가지고 걸어간 것 말을 타고 왔어요. 말을 탔어요. 네, 말을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부 선생이 지지당 송음 선생에게 물어봤어요. 자네가 영광에서 여기 내 집에 올 때까지 뭘 타고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물어보니까 말을 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개인 말을 타고 왔느냐, 아니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 그 관공서에서 내주는 그런 이제 말을 타고 왔느냐 물어보니까 그 관공서에 내주는 말을 타고 왔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당 송 이제 금남 최부 선생이 휴가가 끝나고 이제 올라갔겠죠.
이제 송문 선생 올라갔겠죠. 올라가서 그 금남 최부 선생이 지지당 송문 선생을 탄핵을 시켜버려요. 탄핵을 시켜버리는데 그 이유가 바로 서울에서 한양에서 영광까지 갈 때는 그 말을 타도 괜찮은데 예. 그 영광에서 나주까지 올 때는 이거는 사사로운 개인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말을 타고 와야지 어떻게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말을 타고 왔느냐 이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탄핵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그 지지당 송문 선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것 같죠. 또 네. 지지당 송문 선생이 더 어리고. 음. 근데 이제 그때 그 금남 최부 선생이 이제 송문 선생이 그랬다고 그래요. 자네는 아직 어리니까 이걸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그 말을 이제 지지당 송문 선생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를 교훈 삼았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후부터 이제 지지당 송문 선생이 정말로 청백리의 그런 삶을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그 금남 최부 선생의 선비 정신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장병리가 힘들지.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 또 이제 세 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또 두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섯 분을 모시고 있으니까 미안일을 쓰셨던 유이촌 그리고 나덕헌 이 두 분을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유이촌하고 나덕헌은 누굴까? 유치는 이제 여기 담양에 있는 이제 우리 미안밀기 이제 쓰셨던 분입니다. 뭐 나덕헌 씨는 잘 모르겠네. 그러면은 이 두 분 다 최씨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모시고 있는 거는 이 두 분은 금남 최부의 외손들이에요. 외손자들. 그래서 여기서 같이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최사전, 그다음에 최윤덕, 그다음에 최부, 유이춘, 나덕헌 이렇게 다섯 분을 배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나덕헌 씨는 그분도 이제 그 벼슬을 하셨던 분인데 이제 크게 그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분 충절공인가 충절공 나덕헌인가 아마 될 거예요. 근데